정부가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4배나 인상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 또 반도체, 태양전지까지 이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올렸는데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미국의 조치부터 정리해보죠. 품목별로 관세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현행 25%에서 100%로 4배나 인상됐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A 100% tariff on electric vehicles made in China. People say, wow. Because we're not going to let China flood our market, making it impossible for American auto manufacturers to compete fairly. 앞서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25% 관세가 너무 낮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가장 저렴한 소형 전기차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비아디의 C걸 가격은 $10,000, 1,370만 원 안팎인데요. 미국에서 가격대가 낮은 축인 GM의 소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는 $7,500의 세액 공제를 받아도 약 $20,000, 2,740만 원 수준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된 중국은 아직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미국 내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산 자동차의 관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건데요. 네.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관세 125%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현재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산에 대해서만 125%를 올리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외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올라가고요. 태양전지는 25%에서 50%로, 반도체도 내년까지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핵심 광물은 관세가 없다가 이번에 25%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인상으로 연간 수입액 약 180억 달러, 우리 돈 24조 원이 넘는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곧바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무역 문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의 조치가 중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미국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의 장샹 디지털 자동차 국제협력연구소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라면서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양측 입장 짚어봤는데 미국이 이렇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배경 그리고 이게 정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미국에는 이 통상법인 슈퍼 301조라는 게 있는데요. 네.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앞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이 규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그 검토 결과의 일부를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네, 타이밍상 놓고 보면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좀 와닿습니다. 중국을 이용한 전략은 그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 특허와 같은 전략이었는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내들면서 김 빼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를 약속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둘 다 중국을 대선 레이스의 핵심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역풍 얘기 잠깐 했는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고율 관세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심을 잡으려고 중국을 건드렸다가 표심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높은 물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면서 58%가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고요. 40%만이 지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번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한국 자동차 수출에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동참하면 한국 자동차 수출이 크게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반면 배터리 등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이끌어서 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요. 중국산 부품의 수입가가 비싸지면 결국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 완성차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어렵지만 양측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